이런 윤석열 후보를 제1야당의 후보로 만든 것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 때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윤석열 후보의 정치 혁신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약간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 청년들이 탈당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어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킨 건 이게 50대, 60대, 70대 이상의 65%를 차지하는 이 노인의 힘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두 차례에 걸친 이준석 패싱을 통해서 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이공성의 마음을 떠난 건 사실입니다. 윤석열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보다는 반문 정서, 반민주당 정서에 기인한 것이다. 20대, 3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거론 자체가 많이 안 되고 있다. 김병민 대변인께서는 반성부터 하시라. 특히 20, 30대에서 누구를 지지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부동층이 가장 높아요.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먼저 반성했으면 좋겠고. 자, 뭐 다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던 20, 30대 당원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일부 탈당까지 좀 나타났고요. 자, 근데 홍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는 10% 앞섰지만 이제 50대 이상이 주류라고 볼 수 있는 당원 투표에서 크게 밀려서 패배한 셈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결국 50대 이상의 중노년층 위주의 국민의힘 구조에 크게 기대서 승리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청년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그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김병민. 경선이 지나고 난 뒤에 나타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의 지표 수치들을 보게 되면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 비추어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수의 지지를 받게 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고 있는 많은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정권 교체를 향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지난 경선 과정 속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모였던 청년들의 표심, 또 그보다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했던 표심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변화, 갈망에 대한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치의 경험이 없었지만 이런 윤석열 후보를 제1야당의 후보로 만든 것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 때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윤석열 후보의 정치 혁신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윤석열 후보가 받아안고 많은 청년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약간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 청년들이 탈당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어서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도 했었고요. 사실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의 요체가 이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을 과도하게 갈라치기 해서 그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집단처럼 보이는 면모가 전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정한 이슈에 결집해서 강성 지지층을 얻는 게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끌려다니는 그 후과가 얼마나 큰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 약간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킨 건 이 국민의힘의 여러 당원 중에 50대, 60대, 70대 이상의 65%를 차지하는 이 노인의 힘이었습니다. 청년의 힘으로 당선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20대부터 40대까지 35%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어찌됐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여러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꼰대적 기질을 발휘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두 차례에 걸친 이준석 패싱을 통해서 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이공성의 마음을 떠난 건 사실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행태들이 당 행사 위주보단 본인 위주 행사로 진행하면서 많은 2030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좀 떠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2030 그 표심을 분석해 보면 사회자 말씀 주신 대로 유보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는 윤석열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보다는 반문 정서, 반민주당 정서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듣는 여론은 20대, 3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거론 자체가 많이 안 되고 있다. 특히 좀 기득권 세력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꼰대 스타일. 그리고 정책 역량 자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030이 누가 앞서고 있다, 어떤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께서는 반성부터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20, 30대를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데 특히 20, 30대에서 누구를 지지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부동층이 가장 높아요. 비율이.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먼저 반성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오늘 프로그램 나온다고 해서 20, 30대 친구들 한 30명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그 친구들이 보내온 의견 중에서 제가 좀 김병민 대변인께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냥 직접 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것은 방향성과 개혁 의지를 응원한 거다. 그런데 그것을 끝내 조직표로 결국에는 우리의 염원을 짓밟아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장혜영 의원님과 장경태 의원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젊은 층들이 바라보고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라보는 시점들이 다 저마다 다양할 수 있다는 점들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젊고 개혁적인 의지가 있는 정치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더불어서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뿐 아니라 청년들의 삶에 관해서 더 개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지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반성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충분히 지난 경선 결과 이후 청년들의 마음들을 함께 얻고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예.